아침에 눈을 뜨고도 몸이 멀쩡하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말을 또렷하게 하고 밥맛도 괜찮다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도 약 먹고 있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설마 뇌출혈이 오겠어? 머리 아픈 적도 없었는데 검사는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은 있어도 나는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 환자의 상당수는 쓰러지기 전날까지 정상적인 하루를 보냅니다. 통증도 전조 증상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뇌출혈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진료실에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혈압약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자녀의 권유로 검사를 받으러 오셨죠. 선생님, 그냥 마음 편히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검사에서 곧 터질 수 있는 뇌혈관 꽈리, 즉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뇌 안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의 무서운 점입니다. 뇌출혈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경고음도 없고 연습 장면도 없습니다. 바로 본편으로 들어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혈관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가 아프면 속쓰림을 느끼고 관절이 나빠지면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다릅니다.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얇아지고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도 몸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뇌혈관을 종종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합니다. 겉에서 물은 잘 나오지만 안쪽에서는 녹이 슬고 벽이 얇아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겉만 보고 아직 물 잘 나오네 라고 안심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터진 다음에 알 수 있는 병을 왜 터지기 전에 확인하지 않을까요? 사실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검사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진조차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넘겨버린다는 점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뇌출혈은 검사만 제대로 하면 거의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약이 아니라 수술이 아니라 먼저 보는 것,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의사들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뇌출혈을 막는 3가지 핵심 검사, 그리고 어떤 순서로 어떤 상황에서 받아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과장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는 괜찮다는 느낌이 뇌혈관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인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 말은 건강을 지켜온 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하시는 말입니다. 매일 밥 잘 드시고 잠도 그럭저럭 주무시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시고 대화도 문제없다면 스스로를 위험군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을 이야기할 때 괜찮다고 느끼는 감각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뇌혈관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벽이 얇아지거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도 몸은 조용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특별한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려고 했죠.
하지만 뇌출혈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 환자 중 상당수는 쓰러지기 전까지 병원을 찾을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통도 없었고, 말도 잘했고, 일상생활도 가능했습니다. 즉, 증상이 없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어도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착각을 하십니다. 혈압만 잘 관리하면 괜찮다. 물론 혈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현재의 압력을 보여줄 뿐 혈관벽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정상이라고 해서 고무가 오래돼 갈라져 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고속도로에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도 자주 봅니다. 친구는 뇌출혈이 왔는데 술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안 했어요. 저는 그보다는 훨씬 건강한데요. 하지만 뇌혈관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는 술을 마셔도 버티고 누구는 조심하며 살아도 약한 혈관을 타고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출혈의 위험은 느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혈관의 모양, 두께, 탄력, 미세한 손상. 이것들은 검사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상황입니다. 이미 터진 뒤에는 치료는 회복이 아니라 후유증 관리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겉으로 멀쩡한 뇌혈관 안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뇌혈관을 보이지 않는 관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관점, 그리고 왜 뇌혈관을 파이프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복잡한 의학 용어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의 그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입니다.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수도관은 반짝이고 튼튼합니다. 물도 잘 나오고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안쪽에 녹이 슬고 벽은 점점 얇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 생깁니다. 겉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터져버립니다. 뇌혈관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고 혈관 벽도 두껍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분 섭취 같은 요인이 쌓이면서 혈관 벽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갑자기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약해지고 있던 혈관이 어느 순간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는 사건입니다. 즉,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인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혈액 검사나 혈압 측정만으로는 뇌출혈 위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검사들은 물이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는 알려주지만 관의 벽이 얼마나 얇아졌는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굳이 뇌혈관 검사가 필요한가? 일부는 과잉 검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출혈은 증상으로 막는 병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막는 병이다. 저 역시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뇌출혈 환자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검사 한 번으로 미리 알 수 있었던 분들이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을 말이죠.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집 수도관이 30년 넘었다면 물이 잘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뇌를 찍는 검사와 뇌혈관을 보는 검사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뇌출혈 예방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MRI와 MRA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왜 첫 번째 생존 검사가 MRA인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머리 MRI를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뇌는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뇌를 보신 건가요? 뇌혈관을 보신 건가요? 이 질문의 대부분은 잠시 멈칫하십니다. 왜냐하면 MRI와 MRA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RI는 뇌의 살을 보는 검사입니다. 종양이 있는지, 출혈 흔적이 있는지, 뇌경색으로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의 흔적을 찾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뇌 속을 흐르는 혈관의 모양, 굵기, 갈라지는 지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곳이 있는지를 봅니다. 사고가 나기 전 위험한 구조를 미리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주 중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MRI가 정상이니까 뇌출혈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 말은 벽지는 멀쩡하니까 수도관도 괜찮겠지와 같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몇 년 전 MRI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뇌동맥류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크기가 작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터지는 순간 출혈은 순식간에 번지고 회복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MRA를 생존을 위한 지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길이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당장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여기는 약하다, 여기는 조심해야 한다는 정보를 얻고 생활 습관과 약물 관리로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무증상 뇌동맥류는 그냥 지켜보자는 쪽과 알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예방이다 라는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르고 방치하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검사의 의미가 조금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출혈 위험은 머리 안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관문, 목에 있는 혈관 검사, 즉 경동맥 초음파가 왜 두 번째 생존 검사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뇌에 문제가 있으면 뇌만 보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뇌혈관을 이야기할 때 목을 빼놓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대부분은 목을 지나가는 두 개의 큰 혈관을 통해 올라갑니다. 이 혈관을 경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뇌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집을 떠올려 보세요. 집 안 수도관이 터졌을 때 문제는 집 안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메인관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동맥이 건강하지 않다면 뇌혈관 역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목에 기계를 살짝 대는 것만으로 혈관벽의 두께, 플라크라고 부르는 찌꺼기, 그리고 혈류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동맥은 뇌혈관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은 두개골 안에 있어 직접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동맥은 온몸의 혈관 상태를 대표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여기에 플라크가 쌓여 있다면 뇌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혈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경동맥은 뇌출혈보다는 뇌경색과 관련이 크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혈관이 약해지고 손상되는 과정은 출혈과 경색이 같은 뿌리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벽이 약해지면 터질 수 있고 안쪽이 거칠어지면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동맥 플라크가 있는 분들은 혈압 변동에 더 취약하고 급격한 혈압 상승 시 뇌혈관이 이를 견디지 못할 위험도 커집니다. 즉, 경동맥 초음파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물 관리를 잘하면 플라크의 진행 속도가 늦춰지거나 안정화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혈관이 이미 한 번이라도 미세하게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흔적은 일반 검사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 번째이자 가장 조용한 경고, 미세출혈을 찾는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검사, MRA와 경동맥 초음파는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한 번 아주 작게라도 터진 적은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검사가 바로 MRI, SWY, 즉 민감도 강조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이 검사는 많은 분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기본 MRI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 SWY는 뇌 안에 남아있는 아주 미세한 출혈 흔적, 의학적으로는 미세출혈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당장 쓰러지게 만들지는 않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미세출혈은 혈관이 이미 한계를 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피가 조금 새어나왔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혈관은 이미 나는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출혈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순간 큰 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즉, 시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검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모든 병원에 장비와 판독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증상 환자에게까지 권하기엔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미세출혈이 있다고 해서 모두 큰 출혈로 가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미세출혈을 알고 관리하면 큰 출혈로 가는 길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세출혈을 발견한 뒤 생활습관과 혈압 변동을 관리하면서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들을 직접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MRA는 터지기 직전에 위험한 혈관 구조를 봅니다. 둘째, 경동맥 초음파는 온몸 혈관 노화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셋째, MRI, SWI는 이미 시작된 경고 신호를 찾아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뇌출혈은 더 이상 운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이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약은요?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압약이 오히려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많이 오해받는 약, 지질강하제, 즉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진실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뇌출혈 이야기를 꺼내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 약 오래 먹으면 혈관이 더 약해져서 터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불안과 오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인터넷에서 본 자극적인 제목들이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강하제,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약은 뇌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쓰면 혈관을 보호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혈관을 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도로 위에 쌓이는 쓰레기와 비슷합니다. 처음엔 얇게 깔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균열을 일으킵니다. 지질강아지의 역할은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표면을 안정화시키고 더 이상 균열이 커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혈관벽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로 봅니다. 그럼 왜 출혈 위험이 늘어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아주 고령이거나 이미 여러 군데에서 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용량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조심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 조정의 문제이지 약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수치가 조금 높아도 약은 필요 없다는 쪽과 혈관 구조를 생각하면 미리 쓰는 게 낫다는 쪽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MRA, 경동맥 초음파, MRI, SWI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약이 필요한지, 얼마나 써야 하는지, 언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질강아제는 약을 먹는 것보다 갑자기 끊는 것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혈관 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무서워하지 말고 약을 이해하세요. 이해하면 불필요한 공포도 줄어들고 위험한 선택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와 약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혈관을 지키는데 병원 안에서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중 뇌혈관을 살리는 것과 조용히 압박하는 것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사와 약으로 뇌혈관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남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 결과를 알고 있어도
하루하루의 습관이 혈관을 밀어붙이면 위험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물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찌개, 탕, 국, 전골. 건더기는 남기고 국물만 마셔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천천히가 아니라 갑자기 혈압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짠 국물을 마시면 자는 동안 혈압 변동폭이 커집니다. 미세출혈이 있거나 혈관벽이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은 맛만 보고 건더기만 드세요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야간 혈압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뇌혈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끊기는 강도의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20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약해진 혈관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운동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걸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강도는 안전한 편입니다. 이 속도의 걷기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근력 운동보다 가벼운 걷기를 매일 하는 것이 뇌출혈 예방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혈관은 꾸준함에 반응하지 과한 자극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놓치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참는 것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거나 변비로 힘을 과하게 주는 습관은 복압을 올리고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만듭니다. 이 역시 뇌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 모든 습관의 공통점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그 반복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사, 약, 습관을 어떻게 하나의 계획으로 묶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되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을 우리는 검사로 볼 수 있고 습관으로 늦출 수 있으며 관리로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된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MRA로 뇌혈관의 모양을 보고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노화의 방향을 확인하고 MRI, SWI로 이미 시작된 경고 신호를 찾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뇌출혈은 더 이상 운이 아닙니다. 둘째, 약은 적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약이 아니라 불안정한 혈관을 안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고 검사 결과와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의 선택이 혈관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 무리한 운동 한 번, 참는 습관 하나가 혈관에는 큰 압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더기 위주의 식사, 대화 가능한 속도의 걷기,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습관은 혈관을 매일 조금씩 살립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오늘부터 부담을 줄이면 오늘부터 반응을 바꿉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마세요. 대신
계속할 수 있게 바꾸세요. 뇌혈관은 극적인 결심보다 조용한 반복을 더 좋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정해보세요. 검사 일정을 알아보는 것, 오늘 저녁 국물을 남기는 것, 내일 20분만 걷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작은 약속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데이1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검사를 알아보는 날이든 걷기를 시작한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서 차분히 이야기 나누는 의사, 그리고 동행자로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와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